네,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 치과에 가야 된다 그러면 누구나 무섭습니다. 그리고 아플까봐 걱정되실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은 수면 임플란트, 의식화 진정요법 이런 것들 보이면 아마 관심이 생기실 겁니다. 저도 구강암면외과 수련을 받았으니까 오래전부터 한동안 이렇게 진정법 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가지 이유로 안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 수면 임플란트라고 불리는 의식화 진정법, 의식화 진정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종효 원장의 치과이야기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보스턴 스마트 치과의원 원장 김종엽입니다. 자, 먼저 수면 임플란트, 의식화 진정법 이런 상태로 치료받으면 치료받는 동안 잠들게 되고 또 통증이 없을까요? 결론적으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의식화 진정법 하면 위험한 걸까요? 항상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 세데이션을 꼭 하셔야 되는 분들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자, 이 영상 마지막에 의식화 진정법 받을 때 꼭 챙겨 보셔야 될 내용들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치과에서 수면 임플란트라고 광고를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거는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자, 수면 임플란트라고 되어 있는 치과 광고는 심의받지 않은 광고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의식화 진정요법, 의식화 진정법에 의한 임플란트 치료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치과의사 협회 내에 자율심의 기구인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2024년 1월에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가 우리 환자분들에게 오인 그리고 과장의 우려가 있어서 기존 입장인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는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관련된 기사 링크는 제가 아래 더보기에 넣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의식화 진정법, 세데이션이라고 하면 일단 환자가 실제로 잠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의식은 있지만 진정이 된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전신마취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환자는 의식이 있고 또 스스로 호흡을 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다만 주사 맞고 나서부터의 기억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환자가 잠이 들었다고 느끼는 거고요. 자, 통증은 수면 마취나 진정법을 한다고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네, 통증 조절을 위해서는 수술 중에는 국소 마취제로 마취를 하는 거고요. 또 수술 후에는 진통제로 통증을 조절합니다. 네, 우리가 내과에서 내시경 받을 때 의식화 진정요법을 하는 경우에 수면 내시경이라고 하는데요. 치과에서도 그때 사용하는 약물과 같은 약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내과에서 위내시경 할 때랑 다른 것이 치과에서 하는 치료는, 특히 임플란트 같은 치료는 수술 중에 피도 나고 또 계속 소독된 식염수 같은 물을 뿌리면서 하게 됩니다. 염려되는 것은 이때 나오는 피나 액체가 폐로 흡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내시경은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가 않는데요.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자, 치과에서 의식화 진정법으로 치료를 했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것은 폐로 무엇인가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폐로 흡인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치과에서는 치료 중에 삼킴 사고가, 뭔가를 삼키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데 식도로 넘어가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폐 쪽으로 넘어가면 큰일이거든요. 자, 의식화 진정법 하에서는 기도가 막혀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진정하는 약물을 사용해도 이 사람에 따라서는 빨리 깨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수술 중에 환자가 움직이면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의식화 진정이 과하게 진행이 되면 호흡이 없어지는 응급의 상황이 아주 드물지만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응급 상황에 조치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고 준비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스스로 운전을 하시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호자를 동반하셔야 되고 또 수술 후에 치과에서 완전히 진정해서 회복되는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치과에 머무르셔야 되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 치료가 너무 무서워서 의식화진정법을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지금도 말씀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치과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런 것들을 전담하는 인력이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호흡이나 혈압, 맥박 같은 생징후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가능하면 한 번에 많은 치료를 하기보다는 수술 시간을 고려해서 짧게 끝날 수 있도록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의식화 진정법을 위해서는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 같은 약물을 사용하는데요. 가능하다면 미다졸람을 사용하는 곳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미다졸람은 리버스라고 해서 깨우는 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수술이 끝나면 바로 깨울 수도 있고, 또 진정의 심도가 계획과 달리 너무 깊어지는 경우에는 깨울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의식화 진정법을 사용하는 임플란트의 경우에도 치료의 최종 목표는 임플란트를 심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의식화 진정법에 도움을 받는 것이고요. 가끔은 주객이 전도되는 느낌을 받는데요. 치과 치료가 두려워도 간단한 치료부터 받아보시면, 그리고 치과 선생님한테 마취 천천히 해달라고, 또 조심해서 해달라고 하시면 웬만한 치료는 다 대부분 그냥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난 정말 이거 못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의식화 진정법에 도움을 받으시고요. 자, 의식화 진정법은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를 줄이고 치료를 더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하지만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시행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치과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제 채널 아직 구독 전이시면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또 앞으로도 임플란트와 치아 건강에 대한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